여러분, 사람의 운명이란 게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도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양포기각서. 그 세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빨리 서명하고 나가요. 더는 우리 집에 있지 마세요.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린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30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지연이가 펜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그 펜을 집어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서류에 이름을 적었어요. 한 획 한 획 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이미 싸놨어요. 현관에 있으니까 가지고 나가세요. 지연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가 거기 놓여 있었어요. 50년을 산 흔적이 고작 캐리어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우산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쾅! 그 소리와 함께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겁니다. 비를 맞으며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70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 명자. 40년 전에 헤어진 친구였지만 그때 그 친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제가 24살 때였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 상철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죠. 잘 부탁합니다. 첫 만남에서 그가 건넨 말이 기억나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던 모습도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친척 몇 명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여보,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상철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네, 당신. 열심히 살게요. 저도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이 공동이고 부엌도 좁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상철이 공사장에 가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여야 했거든요. 맛있어요, 여보. 상철은 늘 그렇게 말하며 밥그릇을 비웠어요. 제 요리 솜씨가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도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상철이 더위 먹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저는 얼음물에 수건을 적셔 상철의 이마에 올려놨어요. 밤새 간호하며 옆을 지켰죠. 미안해요, 여보. 걱정 끼쳐서. 다음 날 아침 정신을 차린 상철이 미안하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프면 제가 돌봐야죠. 저는 상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방이 너무 추웠어요. 연탄 한 장 아끼려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잤죠. 여보, 춥지 않아요? 상철이 저를 꼭 안아주며 물었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안 추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랑은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였어요. 제 배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산부인과에서 확인하고 달려와 말했어요. 상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우리 아기가? 네, 석 달째래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기뻐했어요. 단칸방 안에 우리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임신 기간 동안 상철은 저를 정말 잘 챙겼어요. 무거운 건 절대 들지 못하게 했고요. 여보, 내가 할게요. 당신은 앉아 있어요. 밥하는 것도 빨래하는 것도 다 상철이 도와줬습니다. 아기한테 좋대요. 먹어요. 퇴근길에 사과나 귤을 사오기도 했어요. 돈이 없어서 한두 개밖에 못 사왔지만요. 고마워요, 당신. 저는 그 과일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날 아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죠. 해산날이 다가왔을 때예요. 저는 진통이 시작됐어요. 으윽, 아파요. 여보, 조금만 참아요. 금방 병원 갈게요. 상철이 저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도 택시를 잡으려고 한참을 뛰었어요. 아가씨, 제발 병원 좀 가주세요. 상철이 택시를 세우며 애원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12시간을 진통했어요. 으악! 제 비명소리에 상철이 밖에서 울고 있었대요. 부인,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간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민호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아들, 우리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아들. 상철이 분만실 문을 열고 소리쳤어요. 얼굴에 눈물이 가득했죠. 신생아실에서 민호를 처음 봤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손, 작은 발. 우리 아들. 이렇게 예쁠 수가. 저는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상철도 옆에서 같이 울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민호가 돌이 되던 해였어요. 상철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사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부인, 남편분이 입원하셨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민호를 업고 뛰어갔어요. 여보, 괜찮아요? 상철은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당분간 일을 못할 것 같아. 상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저는 상철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를 등에 업고 일했어요. 으앙, 으앙. 민호가 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애 좀 조용히 시켜요. 주방장이 짜증을 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달랠게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상철이 미안해했어요. 여보, 내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훌륭한 남편이에요.
저는 상철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석 달 후 상철이 깁스를 풀었어요. 이제 일할 수 있어. 상철은 다시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지. 상철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계속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조금씩 저축했어요. 이번 달에 10만 원 모았어요. 통장을 보며 기뻐했던 기억이 나요. 1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으로 느껴졌었죠. 민호가 5살 때였어요. 엄마, 나 유치원 가고 싶어. 친구들이 유치원 다니는 걸 보고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 민호,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돈 모아서 꼭 보내줄게. 저는 민호를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집에 왔죠. 6달 후 드디어 민호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와, 엄마, 유치원이다. 민호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자. 응, 나 열심히 할게. 민호가 제 목을 꼭 안았어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민호가 12살 때였어요. 그날도 상철은 새벽같이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인사를 나눴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몰랐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부인, 급히 병원으로 오세요. 현장 소장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빨리 오세요. 저는 뛰어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남편이 어떻게 됐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상철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즉사했대요. 안전 장비가 불량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왜 나를 두고 가요? 저는 상철의 손을 잡고 울었어요.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아빠, 아빠. 뒤늦게 도착한 민호가 울부짖었어요. 아빠, 일어나요. 아빠. 12살 아들이 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돈이 없어서 초라한 장례식이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문상객도 몇 명 안 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엄마, 아빠 어디 갔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는 하늘나라 가셨어. 언제 와? 안 와. 이제 안 와. 저는 민호를 안고 울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만 남았습니다. 병원비, 장례 비용, 800만 원이 넘는 빚이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하나? 저는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호가 있었으니까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꼭 대학 보낼게. 저는 민호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 곳에서 일했어요. 새벽에는 식당 청소,
낮에는 식당 홀서빙, 저녁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엄마, 피곤하지 않아? 민호가 걱정했어요. 안 피곤해. 우리 민호 보면 힘이 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민호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드디어 다 갚았어. 통장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여보, 봤죠? 제가 해냈어요. 하늘에 계신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엄마, 나 이번에 1등 했어. 중학교 때부터 민호는 늘 반에서 1이나 2등을 했습니다. 우리 민호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민호를 꼭 안아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공부라도 잘해야지. 민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효자였어요.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어요. 엄마, 나 꼭 서울대 갈 거야. 그래, 우리 민호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민호를 응원했습니다. 민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했어요. 밤 12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었죠. 민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 힘들지 않아요.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고3 때는 더 심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안 잤어요. 엄마, 물 좀. 공부하다가 민호가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민호야, 정신 차려. 저는 민호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과로예요. 좀 쉬어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전 괜찮아요. 수능까지 석 달밖에 안 남았어요. 민호는 병원 침대에서도 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저 꼭 서울대 가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었어요. 민호야, 떨지 말고 내가 공부한 대로만 하면 돼. 응, 엄마. 다녀올게. 민호가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기도했어요. 제발, 우리 민호 좋은 결과 있게 해주세요. 결과가 나왔을 때 민호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정말? 정말이야? 저는 민호를 안고 울었어요. 우리 민호,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이제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호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민호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엄마,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연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지연은 정말 예뻤어요. 키도 크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있었죠.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저는 기뻤습니다. 지연이는 영어 영문학과 수석이에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 공부도 잘하는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운이 좋았어요. 지연이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흐뭇했어요. 많이 먹어.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머님,
민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연이가 좋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오산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지연이의 집은 부자였어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었고 아버지는 회사를 경영하셨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그럼 만나야지. 저는 떨렸습니다. 부잣집 사람들을 만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만남 당일 저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하지만 지연이 부모님을 보는 순간 주눅이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연이 어머니는 날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고 냉정한 눈빛이었죠. 우리 딸이 민호 씨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경제적인 부분이요. 민호 씨는 아직 학생이잖아요. 지연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요. 그렇군요.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민호와 지연이가 행복하기를 바랐으니까요. 민호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엄마, 나 삼성 붙었어. 정말? 우리 민호 대단하다.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성공한 거예요. 이제 엄마 고생 끝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민호와 지연이는 결혼을 결정했어요. 어머님, 이번 가을에 결혼하려고 해요. 그래, 좋아. 우리 며느리 예쁘게 해줄게.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혼수는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지연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강남 아파트를 준비할 건데 혼수는 최소 5천만 원은 해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6천만 원이었거든요. 엄마, 괜찮아. 내가 대출 받을게. 아니야. 엄마가 준비할게.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가전제품, 가구, 혼수 용품. 5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어머님, 고생하셨어요. 지연이가 고맙다고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우리 민호 정말 멋지다. 저는 턱시도를 입은 민호를 보며 울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그래.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기 신랑 어머니 보이세요? 옷 좀 봐.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민호의 결혼식이니까요. 결혼 후 민호 부부는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저는 여전히 좁은 원룸에서 살았죠. 엄마, 우리랑 같이 살래요? 민호가 제안했어요.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신혼생활해.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저는 거절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게 싫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 집에 갔어요. 어머님 왔어요? 지연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 반찬 좀 해주려고. 아, 괜찮은데.
우리 배달시켜 먹어요. 그래도 집밥이 최고지.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 반찬. 4시간 동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어머님, 힘드시겠어요. 지연이가 말했지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다 됐어. 맛있게 먹어. 어머님 고마워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반찬을 별로 안 먹었어요. 맛없어? 아니에요. 그냥 다이어트 중이에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속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만들어둔 반찬을 지연이가 다 버린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이 만든 반찬 왜 안 먹어? 민호가 물었대요. 너무 짜고 기름져. 우리 건강에 안 좋아. 지연이가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민호한테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정성껏 만든 건데.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지연이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저는 당황했어요. 제 아들 집인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니. 그래도 며느리 말을 들어줘야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 후로는 가기 전에 꼭 전화를 했어요. 민호야, 엄마가 내일 갈게. 엄마, 내일은 안 돼요. 지연이가 친구들 초대했대요. 아, 그럼 모레는? 모레도 약속이 있대요. 그럼 언제? 엄마,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호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내가 전화해 볼까? 하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아들 집에 갔어요. 오랜만이네, 엄마. 그래, 오랜만이다.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내 아들인데 마음대로 볼 수도 없구나. 그날 저녁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지연이가 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고마워.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식사 후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출근 일찍 해야 해서 오늘은 일찍 주무셔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 잘하는 거예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님,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먹을게요. 편히 쉬세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지연이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맞는 건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민호야, 추석에는 엄마 집에서 보내자. 어머님, 저희는 제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응?
하지만 첫 명절인데 저희 부모님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도 어머님 이해해 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미안해요. 이번에는 장인어른 뵈러 가야 할 것 같아요. 민호도 지연이 편을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원룸에 있었어요. 혼자 명절을 보내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민호를 위해 살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너희들도. 지연이의 목소리는 형식적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이번에도 친정에 가야 해요. 민호야, 설은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 아니야? 엄마, 미안해요. 장인어른이 부르셔서. 민호는 미안해했지만 결국 장인 집으로 갔어요. 저는 또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인가? 30년을 키운 아들이 명절에도 안 오다니. 친구 명자에게 전화했어요. 명자야, 나 정이야. 어머, 정이.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그냥 그래.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정이야, 나한테 말해봐. 우리 40년 친군데. 결국 저는 명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명자가 화를 냈습니다. 괜찮아. 며느리도 친정이 보고 싶었겠지. 무슨 소리야? 명절은 시댁에서 보내는 거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산대. 정이야,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명자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명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참지 마. 내 마음을 민호한테 말해. 하지만 며느리가 싫어할 텐데. 그래도 말은 해야지. 명자의 조언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다음 날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명절에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 엄마, 엄마가 외로워. 혼자 명절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 민호가 한참 침묵했어요. 엄마, 제가 지연이랑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며칠 후 민호가 다시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연이가 친정 부모님이 아프시대요. 다음 명절에는 꼭 엄마랑 보낼게요. 그래,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안 오겠지. 그런 예감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제가 청소를 하려고 하면 지연이가 막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님이 하시면 제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 제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머님, 요리도 제가 할게요. 부엌에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요리는 너무 기름지고 짜요. 민호 건강에 안 좋아요. 지연이의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민호야, 엄마 요리가 그렇게 안 좋니? 엄마, 그게 아니라 민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평생 해온 요리가 안 좋다고?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구들 왔으니까 방에 계세요. 응? 내가 왜? 어머님이 계시면 친구들이 불편해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틈으로 지연이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 응, 정말 답답해. 그래도 참아야지. 남편이 외아들이잖아. 아, 진짜 빨리 내보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보내고 싶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따질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 이제 내 집으로 갈까봐.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너희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랑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그냥 계세요.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괜찮아. 엄마는 원래 집이 편해. 결국 저는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좁고 허름한 원룸이었지만 여기가 더 편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1년 후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민호가 신나서 전화했습니다. 정말? 우리 손주가 생기는 거야? 저는 정말 기뻤어요. 네. 어머님,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 많겠다.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고마워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지연이를 챙겼어요. 며느리 미역국 끓여왔어. 몸조리 잘해야지. 어머님 감사해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뭐 필요한 거 없어? 엄마가 다 해줄게. 괜찮아요, 어머님.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너무 자주 오시면 피곤해요. 응? 하지만 임신부는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 친정엄마가 와 계세요. 어머님은 괜찮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되고 시어머니는 안 된다는 거야? 속상했지만 참았어요. 그래, 알았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지연이 몸은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장모님이 잘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다. 장모님은 되고 친할머니는 안 되는 건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지연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민호가 급하게 전화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지금 갈게.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분만실 앞에는 지연이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지연이 어머니가 저를 보고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며느리는 괜찮아요? 안에서 진통 중이에요. 저는 분만실 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순산하게 해주세요. 3시간 후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아들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저는 울었어요. 손주, 우리 손주가 태어났어. 하지만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볼 때였어요. 저기요, 외할머니부터 먼저 보세요. 간호사가 지연이 어머니를 먼저 안내했습니다.
네. 저는 뒤에서 기다렸어요. 10분 후에야 제 차례가 됐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신 분이 친할머니세요.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친할머니인데 외할머니보다 나중에 보다니 마음 한구석이 쓰렸어요. 병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 고생 많았어. 괜찮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지연이는 지쳐 보였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올게. 산모는 미역국 먹어야 해. 어머님, 저희가 준비할게요. 지연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친할머니인데 왜 이렇게 대접을 못 받는 걸까? 아기 이름은 도준이었어요. 정말 귀여운 아기였습니다. 우리 도준이 할머니가 왔어. 퇴원 후 집에 놀러 갔을 때예요. 도준이를 안아보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아기 면역력이 약해서 함부로 안으면 안 돼요. 지연이가 막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인데, 그래도요. 아기한테 균이 옮을 수 있어요. 저는 도준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한 달 후에 다시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도준이 좀 안아봐도 돼?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세요. 네. 저는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를 썼어요. 그제야 도준이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준이 할머니 품에. 하지만 5분도 안 돼서요. 어머님, 아기 내려놓으세요. 너무 오래 안으면 안 돼요. 겨우 5분인데 아기가 피곤해해요. 결국 도준이를 내려놔야 했습니다. 도준이가 100일쯤 됐을 때예요. 도준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제가 10,000원짜리를 주려고 했어요. 어머님, 안 돼요.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할머니가 손주한테 용돈 주는 건데. 돈 개념 일찍 가르치면 안 돼요. 교육이 안 좋아요. 겨우 10,000원인데. 10,000원이라도 안 돼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0,000원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주한테 용돈도 못 주다니 서러웠습니다. 도준이가 돌이 되던 날이었어요. 어머님, 돌잔치는 저희 친정에서 할 거예요. 응? 하지만 친가에서 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들 외가에서 해요. 장소도 크고요. 하지만 어머님, 와인 하시면 오세요. 안 오셔도 돼요. 지연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친할머니인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된다고? 결국 돌잔치에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분이 친할머니세요? 네, 그런데 좀 불편하시대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도준이가 5살이 됐어요. 며느리, 도준이 유치원은 어디 보낼 거야? 강남에 유명한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 보낼 거예요. 거기 비싸지 않아? 월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영어도 가르치고 예체능도 다 배워요. 하지만 애가 너무 어린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키워요. 어머님. 지연이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도준이가 7살이 되자 더 심해졌어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피아노, 태권도, 미술. 며느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애가 힘들어 보여. 어머님, 요즘 애들 다 이래요. 안 그러면 뒤처져요. 하지만 도준이가 놀 시간이 없잖아. 놀 시간은 무슨.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어느 날 도준이가 제게 말했어요.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우리 도준이 왜 학원 가기 싫어. 놀고 싶어. 도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저는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도준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어머님은 모르세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지만 애가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행복은 나중에 느끼면 돼요. 지금은 공부할 때예요.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님이 육아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순간 민호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야, 엄마가 도준이 교육에 자꾸 간섭해요. 지연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호가 저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엄마는 그냥 도준이가 힘들어 보여서. 엄마, 육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호마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 부부는 돈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차 바꿀 거예요. 외제차로요. 차가 있는데 왜 바꿔? 어머님, 민호 직급도 올랐는데 좋은 차 타야죠. 2억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며느리, 저축은 하고 있어? 어머님, 저희 재정은 저희가 알아서 해요. 몇 달 후, 민호가 제게 전화했어요. 엄마,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카드값이 좀 밀려서. 얼마나? 3천만 원. 3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요, 엄마. 지연이가 쇼핑을 좀 많이 해서. 민호야. 엄마, 제발.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결국 저는 평생 모은 돈을 빌려줬어요. 하지만 다음 달이 돼도 갚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빌려준 돈.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았어요. 며느리, 엄마가 빌려준 돈. 어머님, 지금 여유가 없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지연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요. 명품 가방을 사고 왔더라고요. 며느리, 그 가방. 예뻐요, 어머님?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돈 없다고 해놓고 8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다니.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며느리, 엄마한테 빚이 있는데. 어머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추석이었어요. 민호야,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엄마, 이번에도 장인어른 댁에. 민호야, 5년 동안 한 번도 엄마랑 명절 안 보냈잖아.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제가 애원했어요. 알겠어요, 엄마. 제가 지연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이틀 후,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지연이가 괜찮대요. 정말? 네, 이번 추석에는 엄마랑 보낼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고마워, 민호야. 추석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송편도 빚고 잡채도 만들고 갈비찜도 준비했어요. 우리 민호가 좋아하는 거 다 만들어야지.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추석 당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상을 차렸어요. 이제 곧 민호가 올 거야. 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민호야, 어디야? 엄마. 민호의 목소리가 미안해 보였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미안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엄마,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 꼭.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결국 안 오는구나.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이 음식들을 누가 먹어?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운 추석은 처음이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어머님, 할 말씀이 있어요. 지연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데? 집으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들 집으로 갔어요. 거실에는 민호와 지연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 앉으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따로 살았으면 해요. 뭐? 어머님이 계속 간섭하시니까 저희가 불편해요. 간섭? 엄마가 언제? 육아에도 간섭하시고 경제적으로도 부담 주시고요. 경제적 부담? 내가 돈을 빌려준 건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계속 갚으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호야, 너도 이렇게 생각해?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호야, 엄마, 미안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안으로 짐 빼주세요. 뭐라고? 원룸 계약금은 저희가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며느리,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저희 결정이에요. 지연이는 단호했어요. 저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평생 너를 키웠잖아. 엄마, 죄송해요.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꿋꿋이 일어섰어요. 일주일 안에 나갈게.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연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가인가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짐을 싸러 갔어요. 할머니, 도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우리 도준이. 저는 도준이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어디가? 할머니는 다른 집으로 가. 왜? 나랑 같이 있어. 도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준아, 이리 와. 지연이가 도준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도준이가 울면서 불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 이불 하나. 이게 전부구나. 50년을 산 흔적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머님, 다 싸셨어요?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럼 나가세요. 청소해야 해서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래.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도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가지 마.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밖은 비가 오고 있었어요. 하필 오늘도 비가 오네.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걸어 원룸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6평짜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희야, 나 명자야. 명자야. 정희야, 무슨 일 있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명자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뭐, 그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명자가 화를 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명자야. 정희야, 일단 우리 집으로 와. 혼자 있지 마. 하지만, 됐어. 주소 보내. 내가 데리러 갈게. 1시간 후, 명자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명자야.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껴안고 울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정말 힘들었어.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명자는 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여기서 당분간 지내. 고마워, 명자야. 명자네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가 말했어요. 정희야, 일자리 하나 알아볼까? 일자리? 응. 우리 동네 시장에 반찬 가게 있는데 사람 구한대. 하지만 나이도 많고. 무슨 소리야? 정희 너 요리 잘하잖아. 그래도 일단 가보자. 손해볼 것 없어? 명자는 저를 시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가 신명시장이야. 명자가 말했어요. 시장은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꾼들이 호객하고 이쪽으로 와. 명자가 안내한 곳은 작은 반찬 가게였어요. 언니, 제가 말씀드린 친구 데려왔어요. 명자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가게 안에서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어요. 어머, 이분이 그 친구. 네, 정희 언니, 저희 선희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요. 오,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시네.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아요. 평생 일해왔어요. 요리는 할 줄 아세요? 네. 50년 넘게 했어요. 선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시급은 10,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새벽 5시에요. 네. 집으로 돌아와 명자에게 감사했어요. 명자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내일부터 열심히 할게. 그래, 파이팅.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일하는구나.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시장에 도착하니 선희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네. 첫날이라. 좋아요. 그럼 배추부터 다듬어 볼까요? 선희가 배추 한 포기를 건넸어요. 저는 배추를 들고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 평생 해온 일이었거든요. 어머, 손놀림이 되시네요. 선희가 감탄했어요. 평생 해왔어요. 그럼 김치도 담가 볼래요? 네.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고. 와, 정말 잘하시네요. 선희가 놀라워했어요. 할머니, 이거 한번 맛보세요. 가게에 온 손님이 김치를 맛봤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손맛이 느껴져요. 정말요? 저는 기뻤어요. 오랜만에 칭찬을 들었거든요. 언니, 정말 잘 뽑았어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첫날은 그렇게 무사히 지나갔어요. 일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김치 좀 주세요.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어요.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어느 날 옆 가게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여기 새로 오셨죠? 네, 일주일 됐어요. 나는 채소 가게 하는 박순자예요. 저는 정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언니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 순자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한 달쯤 지나자 시장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정희 언니, 이거 드세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생선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어떡해. 괜찮아요. 우리 식구인데 뭐. 감사합니다. 정희야, 커피 한 잔해. 떡집 아줌마가 커피를 사주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 시장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서로 돕고, 웃고, 격려하고. 이곳이 내 새 가족이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정희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선희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정희 씨 실력이에요. 솔직히 우리 가게 매출이 2배로 올랐어요. 정희 씨 온 이후로요. 정말요? 네. 손님들이 정희 씨 김치 먹으려고 오거든요. 저는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일한 지 6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모였어요. 이 정도면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게를 열어볼까? 다음 날 선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희 씨, 저 독립하고 싶어요. 네. 정희 씨가 나가신다고요? 선희가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제 가게를 열고 싶어서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나요? 아니에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희 씨, 저는 찬성이에요. 정말요? 네. 정희 씨는 실력이 있어요. 독립하셔도 잘하실 거예요. 감사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언제 나가실 건가요? 한 달 후에요. 가게 자리를 알아봐야 해서요. 그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아는 부동산 있어요. 정말요? 네. 우리가 뭐. 선의의 도움으로 가게 자리를 찾았어요. 시장 입구 쪽에 작은 가게였습니다. 여기 좋은데요?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고. 그죠? 임대료는 얼마예요? 월 100만 원이요. 보증금은 500만 원이고요. 제가 가진 돈으로는 빠듯했어요. 언니, 돈 걱정하지 마.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제가 500만 원 빌려드릴게요. 네. 하지만 언니는 갚을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선 가게 아저씨도 도와주셨어요. 냉장고가 필요하실 텐데 제가 쓰던 거 드릴게요. 아저씨, 고마워요. 우리 식구인데 뭐. 떡집 아줌마도 도와주셨어요. 그릇이랑 조리도구 필요하시죠? 제가 아는 도매상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싸게 살 수 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두 도와줬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감동이었습니다. 한 달 후 드디어 가게를 열었어요. 정인의 반찬 가게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와, 멋지다. 명자가 와서 축하해줬어요. 명자야,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정이 내가 노력한 거지. 오픈 날 시장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정희 언니, 축하해요. 정희 씨, 대박 나세요. 할머니, 응원할게요. 모두가 응원해줬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첫 손님은 순자 할머니였어요. 언니, 김치 10kg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손님은 생선 가게 아저씨였어요. 할머니, 된장 5kg. 네, 손님들이 계속 왔어요. 할머니 김치 맛있다고 소문났어요. 정말 손맛이 있어요. 첫날 매출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 대박이네요. 선희가 축하해줬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한 달 후 매출은 더 올랐어요. 월 3천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정희 언니 가게가 제일 잘 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구나.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 20kg 주세요. 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비법은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시장 특집 프로그램 하는데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할머니 가게가 유명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발 부탁드려요. 결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72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손맛으로 승부하는 정희 할머니. 방송이 나가자 더 유명해졌어요.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사인해 주세요. 가게 앞에 줄이 더 길어졌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아니야, 행복해. 정말 행복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2년째가 됐을 때예요. 언니, 이제 직원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할까? 네.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결국 직원 2명을 뽑았어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우리 열심히 하자. 가게는 점점 커졌습니다. 3년째가 됐을 때는 월 5천만 원을 벌게 됐어요. 와, 이렇게 많이?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언니, 대단하세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는 벌어들인 돈으로 시장 사람들을 도왔어요. 순자 언니, 빌린 돈이요. 어머, 벌써? 천천히 갚아도 되는데. 아니에요. 빨리 갚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언니. 생선 가게 아저씨에게도 냉장고 값을 드렸어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냉장고 값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모두에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저축했어요. 이제 노후 걱정은 없겠구나.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할머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도준이가 서 있었어요. 도준아, 할머니, 도준이가 달려와 안겼어요. 우리 도준이 많이 컸네. 이제 10살이 된 도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났어요. 도준아, 어떻게 왔어? 할머니 가게가 유명하대서 찾아왔어. 그래. 학원은? 오늘은 빠졌어. 할머니 보고 싶어서. 우리 도준이. 저는 도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랑 살고 싶어. 응? 엄마는 맨날 학원만 보내. 나 너무 힘들어. 도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준아, 할머니, 나 데려가줘. 응? 도준아, 그럴 수는 없어. 넌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싫어.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도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도준아, 울지 마. 저는 도준이를 달랬습니다. 그때였어요. 도준아, 지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어머님, 여기 계셨네요.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초췌해 보였어요. 도준아, 가자. 학원 가야지. 싫어. 도준이가 거부했어요. 도준아, 엄마, 나 학원 가기 싫어. 할머니랑 있을 거야. 이 녀석이. 지연이가 도준이 팔을 잡아당겼어요. 아파. 엄마, 가자고. 며느리, 애한테 그러지 마. 어머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며느리, 어머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요. 뭐? 어머님이 안 계셔서 민호 오빠가 우울증 걸렸어요. 민호가 우울증? 네. 어머님 쫓아낸 게 죄책감이래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회사도 관두고 집에만 있어요. 민호가 회사를? 네.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지연이는 도준이를 끌고 가버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도준이가 울며 불렀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정혜 씨 들었어요? 선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뭐요? 정혜 씨 치매 걸렸다는 소문이 도는데요? 네. 치매? 네.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쫓아냈다고. 그게 무슨... 그래서 정혜 씨가 불쌍해서 여기 온 거래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이가 그런 거짓말을. 오후에 손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치매 걸렸다면서요? 아니에요. 저 멀쩡해요. 정말요? 근데 며느리가 그랬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저는 억울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계속 퍼졌습니다. 정희 할머니 치매래. 어머, 불쌍해라. 그래서 가족한테 버림받았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아니에요. 저 치매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도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연이가 가게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왔어? 어머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뭐, 민호 오빠가 회사 관뒀잖아요. 돈이 없어요. 어머님,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이요. 지연이가 애원했어요. 며느리, 넌 날 치매 걸렸다고 했잖아. 그건 죄송해요. 이제 와서 돈 달라고? 어머님, 제발이요. 우리 진짜 힘들어요. 싫어. 어머님, 나가. 다시는 오지 마. 어머님, 제발. 그때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아, 너 누구야? 순자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뭐, 내가 며느리야? 생선 가게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내가 정희 언니 쫓아낸 거야? 그건 이 나쁜 년, 시어머니를 어떻게 쫓아내? 떡집 아줌마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해요. 미안하면 다야? 정희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오지 마. 나가. 지연이는 결국 쫓겨났어요. 언니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민호가 정말 힘든가 봐. 그날 저녁 민호가 찾아왔어요. 엄마, 민호야. 민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쫓아낸 거 정말 미안해요. 민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호야 일어나. 엄마, 저 우울증 걸렸어요. 회사도 관뒀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민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다시 우리랑 살아요. 응? 엄마, 제발이요. 엄마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민호야. 네, 엄마.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여기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해줘. 진심으로. 민호야, 넌 내 가족을 챙겨.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민호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가 용서할게. 감사해요, 엄마. 민호는 일어나 절을 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건강해라. 민호가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시장이 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언니 아침 먹었어요? 순자 할머니가 김밥을 갖다 줬습니다. 고마워, 순자야. 우리가 뭐. 언니, 오늘 날씨 좋은데 같이 공원 갈래요? 떡집 아줌마가 말했어요. 그래, 좋아. 일이 끝나면 같이 공원에 갔어요. 우리 나이에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맞아. 나도 그래.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명절 때는 시장 사람들과 함께 보냈어요. 언니들 다 같이 밥 먹어요. 선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와, 맛있겠다. 모두 모여 밥을 먹었어요. 건배, 건배. 함께 웃고 떠드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1년 후 도준이가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도준아. 이제 11살이 된 도준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중학생 됐어. 우와, 우리 도준이 벌써?
응, 할머니, 나 공부 열심히 했어. 1등 했어.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 도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도준이, 할머니, 나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요리사 될 거야. 정말? 응,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야. 도준아,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울지 마. 나 진짜 할머니 가게 할 거야. 고마워, 도준아. 저는 도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금 저는 75살입니다. 가게는 여전히 잘 되고 있어요. 할머니, 김치 50kg 주세요. 네. 손님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민호는 가끔 찾아와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엄마 건강해. 다행이에요. 엄마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민호는 새 직장을 찾았대요. 엄마, 저 작은 회사지만 취직했어요. 잘했어, 민호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서해 주셔서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지연이도 변했대요. 엄마, 지연이가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 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요.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저는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었어요. 여기가 더 좋았거든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에요. 민호가 웃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가족이란 게 꼭 피를 나눈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입니다. 혈육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줘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 72에 새 인생을 시작했잖아요. 늦은 나이란 없어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작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금 제 가게는 더 커졌어요. 직원도 5명이나 됩니다. 할머니, 오늘도 손님 많네요. 그러게. 고마운 일이지. 매일이 행복해요. 아침에 눈 뜨면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도준이는 매주 찾아와요. 할머니, 나왔어. 우리 도준이. 함께 요리도 배우고요. 도준아,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응, 할머니, 내가 할게. 도준이는 정말 요리를 잘해요. 할머니, 나 진짜 나중에 할머니 가게 할 거야. 그래, 우리 도준이가 하면 더 잘할 거야. 때때로 과거를 생각해요. 쫓겨나던 그날, 빗속을 걸었던 그때를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나요?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저처럼요. 지금 이 순간도 시장에서는 장사가 한창이에요. 할머니, 김치 100kg 주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거요. 이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밤이 되면 원룸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작고 좁은 원룸이지만요. 이제는 이곳이 제일 편해요. 오늘도 수고했어, 정이야.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리고 잠들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요. 여러분, 삶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나이가 많아도 힘들어도 절망적이어도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거라는 걸요. 감사합니다.